윌리스 캐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내 강의를 들었던 뉴욕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제법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 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둔감해지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죠.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이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살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시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남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평판이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은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건넬지 말지 고심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윌리스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캐리어가 공기청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라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은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덕분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라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아,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겐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죠.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죠. 교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드러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20,000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월 헤이니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세 번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장.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알렉시스 카렐. 얼마 전 저녁에 한 이웃이 굳이 집까지 찾아와 가족 모두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뉴욕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천연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주사를 맞았다. 병원은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를 비롯해 커다란 공장에도 접종소가 설치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 시민에게 접종을 하느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일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욕에서 8명이 천연두에 걸려 그중 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00만 명 넘게 사는 도시에서 고작 2명이 죽은 것이다. 나는 뉴욕에서 37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금껏 걱정이라는 감정적 질병에 대비하라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난 37년 동안 천연두보다 10,000배 넘게 피해를 준 병인데도 말이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 누구도 미국인 10명 중 1명은 걱정과 정서적 갈등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경고하기 위해 이 장을 쓰고 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
알렉시스 카렌이 말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어디 사업가 뿐이겠는가, 가정주부, 수의사, 벽돌공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산타페 철도 회사의 의료 책임자인 OF 고버 박사와 함께 자동차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를 돌아보며 휴가를 보냈다. 그의 정확한 직함은 걸프 콜로라도 산타페 병원 협회의 수석 의사였다. 그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병원을 찾는 화사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상의 병을 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욱신거리는 치통 등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며 치통보다 몇 백 배 더 심각한 증세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병은 신경성 소화불량, 몇몇 종류의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저도 무려 12년이나 위궤양을 앓았으니까 알 만큼은 알죠.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해서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위액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궤양을 일으키곤 합니다. 신경성 위질환의 저자인 조셉 몬테규 박사도 같은 말을 했다. 위궤양은 당신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위궤양을 낳는다. 메이오 클리닉의 WC 알베레즈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 궤양도 불타올랐다가 잠잠해지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위장병 치료를 받은 1만 5천 명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5명 중 4명은 위장병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없었다. 두려움, 걱정, 혐오, 극도의 이기심, 현실 부정과 같은 것들이 위장병과 위궤양의 주 원인이었다. 심지어 위궤양으로 죽을 수도 있다. 라이프에 따르면 위궤양은 치명적인 질환 리스트에서 10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나는 메이오 클리닉의 헤럴드 파베인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전미산업보건의 협회 정기총회에서 평균 연령 44.3세의 기업체 임원 1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초긴장 상태의 삶이 유발하는 3대 질환, 즉 심장병, 소화기관 궤양, 고혈압 중 하나를 앓고 있었다. 기업체 임원 중 셋 중 하나가 45세 전에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게 성공의 대가란 말인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위궤양과 심장병을 대가로 승진한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온 세상을 얻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잠은 한 곳에서 자고 하루에 고작 3끼만 먹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보다 좀 더 깊은 잠을 자고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철도나 담배 회사를 운영하느라 45세의 건강이 망가지느니 벤조를 연주하며 삶을 즐기는 알레베마의 소장인이 되고 싶다.